괜히 전화를 걸고, 괜히 약속을 만들고, 괜히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혼자가 된 게 아니라 혼자를 견딜 수 있게 된 건 아닐까? 예전에는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집이 조용하면 마음이 먼저 흔들렸고 사람이 없으면 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전화를 걸고 괜히 약속을 만들고 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된 게 아니라 혼자를 견딜 수 있게 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이 나이에서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퇴직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가장 힘든 건 조용함이었습니다. 30년을 아침마다 사람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회의하고, 통화하고, 점심 먹고, 다시 사람 만나고, 하루 종일 사람 소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돼도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돼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에는 자유로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집에 사람 소리가 사라지자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제 숨소리. 예전에는 그 소리들이 불안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그 조용한 소리들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소리들이 저를 붙잡아 줍니다. 아직 여기 있구나. 시계가 돌아가고 냉장고가 움직이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혼자는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차분해진 상태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내리며 물 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글보글 올라오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소리도 나를 위한 소리구나. 사람 소리는 아니지만 이 소리들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외로움과 고독을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둘 다 혼자 있는 상태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완전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왜 나만, 왜 아무도, 외로움 속에는 누군가를 향한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지? 왜 아무도 연락하지 않지?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외로움은 원망이 됩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아무도 없어도 저 자신은 여기 있다는 감각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혼자 있는 상태. 주역을 읽다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 더 단단해진다. 그 문장을 설명으로 이해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혼자 있는 시간이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게 됐을 뿐입니다. 외로움은 저를 약하게 만들었지만 고독은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외로웠던 건 사람들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 저는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복도에서, 식당에서 말은 오가는데 마음은 오가지 않고 웃고 있는데 속은 비어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더 외로웠습니다. 모두가 즐거워 보이는데 저만 겉도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말을 얹고, 억지로 분위기를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외로움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그때의 외로움은 더 깊었습니다. 지금의 고독은 그때보다 훨씬 견딜만 합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이해받지 못해서 외로웠습니다. 그걸 이제야 인정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을수록 더 외로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지만 예전보다 덜 외롭습니다. 더 이상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몇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화를 내는 일이 줄었고, 굳이 설명하려는 마음도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생각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렇게 끝까지 설명해야 상대가 이해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설명했고, 더 애를 썼고, 결국 더 지쳤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저를 알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대신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을 혼자 오래 들여다봅니다. 정말 그럴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걸까? 그렇게 혼자 생각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정리됩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게 지금의 저입니다. 예전에는 고독을 벌처럼 느꼈습니다.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바빠 보였고, 자식들은 각자 살았고, 아내도 자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는 시간이 많아지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는 혼자지? 고독을 제 잘못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독은 저를 벌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조용히 회복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지쳤던 마음이 고독 속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설명하느라 지쳤던 입이 고독 속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해받으려 애쓰던 마음이 고독 속에서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저를 버린 시간이 아니라 저를 돌려준 시간이었습니다. 주역에는 간이라는 괴가 있습니다. 멈춤을 뜻합니다. 산이 움직이지 않듯 때로는 멈춰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독은 제게 멈춤을 허락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저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저는 비로소 누군가와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둘 중 하나가 됩니다. 무너지거나 버티거나. 저는 예전에는 버티는 쪽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하루를 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만 견디자. 내일은 나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리듬을 지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물을 한 컵 마시고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입니다. 거창한 계획도 큰 목표도 없습니다. 다만 하루의 리듬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고 8시에 커피를 마시고 오전에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합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먹고
오후에는 잠깐 낮잠을 자거나 집안일을 합니다. 저녁에는 뉴스를 보고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이 작은 반복들이 혼자를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리듬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리듬을 지키면 혼자여도 하루가 완성됩니다. 사람 소리가 줄어들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밥의 온기, 햇빛의 각도, 바람의 방향. 예전에는 지나쳐버리던 것들입니다. 바쁘게 살 때는 밥을 먹어도 맛을 몰랐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와도 커튼을 쳤고 바람이 불어도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것들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밥을 먹을 때 쌀의 질감이 느껴지고 국물의 온도가 느껴집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각도가 보입니다. 오전의 빛과 오후의 빛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느껴집니다. 이런 작은 감각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채워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독은 감각을 되살리는 시간입니다. 그걸 알게 된 뒤로 혼자는 비어 있음이 아니라 깨어 있음이 됐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세상은 저와 함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혼자 있어도 괜찮아지자 사람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필요해서 사람을 찾지 않게 됐고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말을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우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어때? 밥 한번 먹자. 하지만 그 전화는 진짜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을 채우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만나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만 했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나면 더 허전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 필요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보고 싶을 때만 연락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과의 시간도 가벼워졌습니다. 억지로 말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침묵이 와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혼자가 괜찮아질수록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그 사실을 이 나이에 체감하게 됐습니다. 혼자 있으면 거짓말을 할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좋은 척할 필요가 없고 강한 척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저를 조금 더 정직하게 보게 됐습니다. 지친 날은 지쳤다고 인정하고 괜찮은 날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스스로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몸이 피곤해도 마음이 지쳐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닌데 저 자신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치면 쉬고 슬프면 울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인정했습니다. 정직해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회복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니 제가 뭘 원하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밤은 혼자를 더 크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그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집중이 안 됐고 책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을 견디다 보면 새벽이 됐고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습니다. 지금은 밤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불을 줄이고 소리를 낮추고 생각을 길게 두지 않습니다. 밤은 생각하기 좋은 시간이지만 동시에 생각이 깊어지면 무너지기 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는 생각을 짧게 끊습니다. 과거를 곱씹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만 느낍니다. 밤은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니 아침이 조금 덜 무거워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저를 지켜줬다면 이제는 다시 사람을 만날 차례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만, 편한 자리만. 예전에는 약속이 많아야 했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불안했고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났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도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납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맞출 필요가 없는 사람, 침묵이 와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만 만납니다. 혼자가 괜찮아진 사람은 사람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저입니다.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관계, 그런 관계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사람을 만나다 보니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독은 끝이 아니라 다시 연결되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혼자 있는 시간이 저를 지켜줬다면 다시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는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말을 다 하지 않고 모든 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필요한 만큼만 저를 꺼냅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이게 맞습니다. 예전에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했습니다. 가족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어차피 가까운 사이니까 이해해주겠지. 하지만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가 더 깊이 남습니다. 지금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합니다. 말을 고르고 태도를 생각하고 상대의 기분을 살핍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관계를 오래가게 한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사람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순간은 필요합니다. 각자의 침묵, 각자의 생각, 각자의 속도. 예전에는 그 침묵을 불안해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앉아 있는데 말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저녁 뭐 먹을까? 하지만 그 말들은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침묵을 채우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침묵을 존중합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아내가 말이 없으면 그냥 둡니다. 저도 말하고 싶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일 수 있다는 것. 그걸 허락하자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고독이 제게 남긴 건 의외로 많았습니다. 혼자서도 하루를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 누군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기본 체력. 그리고 사람을 필요로 하기보다 선택할 수 있게 된 마음. 예전에는 사람이 없으면 하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해야 하루를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서도 하루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산책해도, 혼자 저녁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고독은 저를 약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외로웠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외롭고, 집에 있어도 외롭고, 항상 무언가 부족한 느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저를 채워줬습니다. 물론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허전해집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음이 쓸쓸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전처럼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감정을 조용히 둡니다. 외로움은 지나가는 감정입니다. 그걸 알기에 저는 다시 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 오늘은 이런 날이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내일이면 모레면 조금 나아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서가 아니라 벌처럼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사람 많은 자리를 굳이 가지 않아도 되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입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자유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혼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진심일 수 있다는 것을. 이 고요는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너무 시끄러웠고, 너무 바빴고, 너무 증명하려 했습니다. 앞서가야 했고, 뒤처지면 안 됐고, 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느려졌고, 욕심이 줄었고, 침묵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고요는 이 나이에만 가능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고요가 지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고요가 얼마나 귀한지, 이 침묵이 얼마나 값진지 말입니다. 주역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요함을 뜻합니다. 모든 움직임의 끝에는 고요함이 있고 고요함 속에서 다음 움직임이 준비됩니다. 저는 지금 그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혹시 지금 혼자가 되어 불안하다면 이 말만은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을 지키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채워야 하지만 고독은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견디다 보면 고독이 당신을 채워줄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진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독이 당신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